독특한 두 개 ETF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코액트 K수출 핵심 기업 탑 30 액티브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망한 분야는 역시 수출이죠. 그런 수출 핵심 기업 30개에 투자한다니 멋집니다. 7월에 상장한 신생 ETF입니다. 두 달 만에 벌써 900억 가까이 모은 것은 대단해 보입니다. KDK 수출 핵심 기업 탑 30이라는 기초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디는 한국경제디자인연구소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인스티튜트의 약칭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많은 지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K 수출 핵심 기업 탑 30입니다. 지수의 기준 시점은 2020년 4월 3일이고 이날이 기준 지수 1000포인트입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무척이나 놀라운 흐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이라면 참 좋을 듯합니다. 캐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성 종목 정보와 K 수출 핵심 기업 탑 30 액티브의 실제 구성 종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캐디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종목을 선정하는지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뭔가 무척 열심히 수치화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수치는 바로 수출액 증가율입니다. 12개월 롤링 수출 증가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롤링이라는 말은 단순히 1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이동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그 직전에 12개월의 평균을 계산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오래된 한 달이 빠지고 최근 한 달이 추가되면서 변화를 보다 부드럽게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 ETF에서 수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두 개의 종목이 나옵니다. 라이즈 수출주가 보이는데 1년 수익률도 멋지고 그런데 운용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위 차트의 붉은색이 라이즈 수출주이고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2011년부터 무려 14년간의 성과가 이런 그래프를 보인다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듯합니다. 이들은 라이즈 수출주의 종목들과 비중입니다. 이들 중에서 K 수출 핵심 기업 탑 30 액티브 ETF와 겹치는 종목은 오직 8개 뿐입니다. 장기 수익률의 차이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K 수출 핵심 기업 탑 30 액티브 ETF의 종목들과 비중입니다. 현대로템, 삼양식품 등의 종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 종목들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수의 평가 방식에 따라서 빠지고 다른 종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K 수출 핵심 기업 탑 30 액티브가 상장일이 짧아서 완벽한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2개월의 성과는 분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두 개 ETF 중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키움 한국고배당 & 미국 AI 테크입니다. 한국 고배당과 미국 AI라는 어쩌면 정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것들을 합쳐놓은 느낌입니다. 주요한 특징은 고배당의 안정성과 미국 AI의 성장성을 한 ETF에 결합시킨 것입니다. 당연히 이미 따로 존재하는 비싼 ETF들을 각각 구매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된 것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 ETF는 국내 고배당의 70%, 미국 AI 테크 탑 10의 30%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70%, 30%의 비중을 맞추는 작업을 매월 리밸런싱으로 수행하는 액티브한 ETF입니다. 9월 2일에 상장한 정말 최신의 ETF입니다. 아크로스 미국 AI 테크 탑 10앤 한국 고배당 3070 기초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기초지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수는 2016년을 1000포인트로 계산되어 측정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차트는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SCHD로 추정됩니다. SCHD와 비교되는 성장률의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배당만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 기술주를 포함하는 전략이 매우 유용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또한 선정된 종목들에 대한 비중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키움 한국 고배당 앤 미국 AI 테크의 현재 종목 구성입니다. 고배당 종목으로 한국의 금융주들이 많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종목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시 투자가 손해와 이익을 합쳐 손익통산으로 세금에 대해서 보다 유리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성장주의 경우는 배당이 거의 없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본 두 개의 ETF들을 독특하다 평가했는데 이들이 매우 멋진 운영 방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가치가 충분한 종목들로 평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고배당 ETF 4종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으로 구성된 ETF들 중에서 커버드 콜도 아니고 당연히 합성 H 등도 없고 리츠, 부동산, 채권도 아닌 고배당을 지급하는 종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searchETF.com에서 종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위에 있는 종목들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3개, 그리고 또 제 마음대로 다른 하나를 선택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4개의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4개 종목의 차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근의 성적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 가장 좋지만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누적 데이터가 적으니 빼고 나머지 3개 종목의 차트를 추가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가 정확히 사이에 존재하고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의 구성 종목 10개입니다. 이들 중에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6개의 종목은 나머지 3개 ETF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 ETF들의 보유 종목을 비중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3개 ETF에 모두 있는 것입니다. 이들 보유 종목들로 각 ETF들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에 존재합니다. 총 보수가 0.8%나 됩니다. 이는 무척 높은 수수료이고 장기 투자에 살짝 걸림돌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를 좀 더 알아봅니다. 5월 상장 후 4천억이 넘는 무섭게 성장하는 ETF입니다. 다우존스 코리아 디비던드 30 지수 프라이스 리턴 기초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우존스 코리아 디비던드 30 지수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미국 SCHD의 종목 선정 방법과는 살짝 다르다고 하는데 결국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다우존스 코리아 디비던드 30 지수의 5년간의 성과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경우 같은 기간 120%의 수익을 기록했으니 거의 같은 결과로 보입니다. 6개의 ETF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무럭무럭 성장해서 정말 코스피 5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버블은 당신이 죽은 다음에 꺼질 수도 있다. 케인즈 형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